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습 영재 아카데미 박진경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항상 우리가 거울을 보고 오늘 어떻게 얼굴이 바뀌었는지, 오늘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어떤 학습 스타일이라든지 학습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 학습 성취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친구들과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마치 경주마처럼 쭉쭉쭉 가는 거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돌아보고 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상위 1%의 아이들은 이런 공부의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 참 바쁘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숙제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놀기도 놀아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따라가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좀 개척해 나가면서 부모님과 상의해 나가면서 하고 싶은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일까요? 일단 아이들 정작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괜찮은지를 잘 모르고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아이들이 계속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진행하다가 한 번 더 관찰하고 둘러보고 잘하고 있는 점검해보고 또 좀 보완도 하고 또 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마라톤 할 때도요. 꾸준하게 달려야 되죠. 그 어떤 마라톤 경주를 할 때도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깐 점검하고 물도 마시고 뭐 정비도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서 나름대로 충전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마음을 돌보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체력을 돌보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동안에도 면밀하게 조금 더 성찰하는 과정 속에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은 공부는요, 작은 실패를 했을 때도 엄청 놀래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요. 그 실패에 대한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점검하면서 또 가고 가야 되는데요. 일단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열쇠입니다. 진짜 성장과 성공의 열쇠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기 성찰에는 세 가지 어떤 포인트의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메타인지의 어떤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성찰을 잘하는 아이는요.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 뭘 잘하는지,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스스로 파악하는 과정,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스스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 아, 이건 잘 됐고, 이건 안 됐더라. 계속 문제 해결하면서 어떻게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을 하면서 실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잘 되고 있는지를 또 보고 또다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음의 근육은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난 안 되나 보다. 난 항상 이래. 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르게 해볼까? 라고 해서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요, 디프레스된, 좀 다운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황으로 가기 위한 실패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점검할 수 있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강조드릴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객관화하되 좋은 쪽으로 잘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것이 결국 행복한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꼭지로만 쫙 가면 엄청나게 이게 복잡해집니다. 다양한 목표와 꼭지가 있어요. 다양한 꼭대기가 있죠. 나름대로
본인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즐거워하는, 만족해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재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능력, 역량대로, 기뻐하는 대로, 즐거운 대로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결국 우리 사회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생태계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 생태계가 평화롭게 또 평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진짜 리더십은요. 공감 능력인데요. 나의 감정을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수가 나와요. 장수의 능력이 역량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떤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 어떤 그 뛰어난 전장이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부하들한테 행하는 그런 섬김과 본이 엄청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뛰어난 섬김의 본을 보다 보니까 더 부하들이 충성을 하게 되고 전심으로 막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승리하는 데에서 기여하다 보니까 결국 승리할 확률이 높아졌던 거죠. 어떤 거냐면 리더도요, 어떤 팀원들에 대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감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도 잘 들여다보고 나를 챙길 줄 알고 나를 또 어,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랬겠지 나도 그럴 때 아팠었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아픈가 보다 조금 더 배려심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결국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공감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요 혹시 우리 아이가 진짜 자기 성찰하는지 가짜 자기 성찰하는 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뭔가 혼난 일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훈육도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이들이 단순하게 그 상황만 회피하기 위해서 너무 엄한 부모님한테서 자라게 되면 그 엄한 것만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왜 혼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상황만 회피하고 피하기 위해서 해버리면요. 진정하게 자기 자신 들여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혼난 이유가 뭐지? 네, 이렇게 좀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래서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무조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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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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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요즘에는 이렇게 뭐 자녀의 그 어떤 그 자녀를 낳는 그 빈도수가 요즘엔 좀 하나하나 잘 키우자. 뭐 또 약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 명만 있는 집이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외동 아들, 외동 딸이 좀 드물었었는데 요즘에는 외동 아들, 외동 딸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두 명, 세 명인 집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이 뭔가 상처받을까 봐 또는 아이가 좀 뭔가 힘들어할까 봐좀 이렇게 나름대로는 좀 항상 이렇게 좋게 하려실 수 있는데요. 근데 아이들도 잘하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한 거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혼났는지 왜 이렇게 내가 왜 나 때문에 왜 부모님이 화가 나는지 그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그래서 또 하나는요.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아이들한테도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뭔가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는 그 좋은 어떤 생각을 하려면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하려면 나름대로는 어떤 왜 그랬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좀 파악하는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훈육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뭔가 행동만 딱 바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생각만 깊이 해서 행동이 느려지진 안 되겠죠. 지금 시대에는 일단 먼저 어느 정도 몇 가지가 괜찮다면 일단 해보고 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다시 또 뭐 사과할 거 사과하고 다시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고쳐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성찰하는 그 실천하는 거 중요한데요. 일단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를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떤 감정에 대한 그 것들을 단어로 표현해 보죠. 부럽다, 뭐 서운하다, 뭐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억울하다 등등등 내가 지금 뭐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고요. 그런 단어들로 표현해 보고 또 하나는 또 하루 동안 잠들기 전 눈을 감지 않는데 바로 원, 투, 레드슨 하고 자는 분도 계세요. 물론 저도 피곤하면 3초 만에, 아니 5초는 안 돼서 눈을 감습니다. 아예 그냥 꿈나라로 갈 수 있어요. 꿈도 안 꾸고 그냥 푹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잠들기 전에 한 몇 초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온 하루를 둘러보고 무엇을 잘했는지 또 한번 나를 둘러볼 수 있잖아요. 또는 일기를 쓰면서 네, 둘러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성찰하면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치고요. 저는 조금 아이들한테 성찰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이래서 감사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했다. 그래서 뭔가 감사할 것들로 마무리한다면 오늘 뭔가 비록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로 마무리했을 때 아이들이 또다시 다음 거를 도전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솔직히 나 오늘 이랬었는데 이랬었어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주는 걸 해주면 좋겠다. 엄마가 오늘 이런 일 했는데 참 속상했어. 실수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했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는 자기 어떤 얘기를 해보면 무조건 난 잘했어. 내가 제일 최고야. 나는 내가 한 거 다 오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한 부분도 보여줘야 아, 인간적인 모습. 우리 엄마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나도 실수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네. 다그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구나. 나도 다음에도 잘해야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게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실수를 하셨다면 인정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조건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떠한 성공이어도 그 아이들마다의 어떤 성공의 어떤 방향과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꼭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잘 알고 또 나를 알아가면서 또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행복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성장, 또 작은 어떤 깨달음에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다음에도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자기 마음을 이렇게 챙기면서 자기 마음 속의 마음의 거울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또 그 마음의 거울이 처음에는 흐릿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계속 마음의 그릇을, 마음의 거울을 계속 보면서 키워나가면서 그 거울이 더더더 투명하게, 더더더 본인의 마음을, 아이의 마음을 잘 비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아이가, 뭔가 자기의 의사 표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훈육할 때는 훈육하시되, 훈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이가 납득이 안 되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훈육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미리 알려주고, 또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뭐 훈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당하게 아이가 그만큼 스스로도 깨우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대화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으시겠지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습해 나가고 또 꿈을 향해 도전하고 또 노력해 나간다면요. 정말 아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또 넘어지거나 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죠. 아시잖아요. 네,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몸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통해 상처받는 것도 있고, 일하다 힘든 경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가면서 마음이 더 튼튼해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것들을 조금씩은 이렇게 스스로, 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학창 시장 동안은 학생이 가장 본분이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부 때문에 뭔가 좌절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자기 성찰을 잘하고 메타인지적인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또 제가 도움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이외에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강의, 또 부모님들도 양육하시면서 또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